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대학 정시 추가 합격자 등록 및 최종 마감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대규모 미등록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방대 130곳의 미등록 인원은 3만여 명, 그 여파는 정시 모집에도 이어져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지방대도 14개에 이르는데요. 매년 치열한 경쟁으로 인기를 누렸던 교육대학 역시 올해 정시 모집 경쟁률이 2대1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지방대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정시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면서 대학들은 추가 합격자 통보를 연장하거나 개별 연락 등 신입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존폐 위기에 놓인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선 대학뿐 아니라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합심하는 강력한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위례 신도시 대장동 사업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검찰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며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체포 동의안 가결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 준비를 본격화하고 부결 시에는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되는데요. 체포 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민주당 내 이탈표는 28표로 민주당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론조사 공정위 국민의힘 지지층 492명을 대상으로 한 3.8 전당대회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44.2%로 29.3%인 안철수 후보를 앞섰지만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는데요. 직전 조사에서 38.5%를 기록했던 김 후보 지지도는 이번 조사에서 5.7%포인트 늘었고 안 후보 지지도는 8.5%포인트 줄었습니다. 이어서 천하람 후보가 13.2%로 3위, 황교안 후보가 7.2%로 그 뒤를 이으면서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의 약진도 두드러졌는데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천하람 후보가 1위에 오르는 등 천 후보가 양강의 지지율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어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3차례 더 TV 토론을 펼친 후 3월 4일 본경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10일 춘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교 5학년 이모양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에 실종 학생이 가족에게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소재가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15일 오전 11시 30분 충북 충주시의 소태면 한 민가에서 이 양을 발견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50대 남성이 약취나 유인을 통해 이 양을 집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이 양은 무사한 상태로 가족에게 돌아갔지만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이 SNS를 통해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어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추후 납치 등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경선 주자들의 당권 경쟁 그야말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첫 전당대회인 만큼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당대회가 될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오늘 주민사이드에서는 국민의힘 공보 모임인 국민공감의 총괄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정부와 여당, 민심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규 국회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철규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이드 나와주셨는데 네. 바쁜 일정 소화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도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동해시와 태백시, 삼척시 그리고 정선군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개도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 최대 기업인 강원랜드의 영속적 존립을 가능케 하는 폐광지역특별법의 개정, 또한 우리 산업화 시대에 우리 에너지를 공급하던 광산 근로자들의 순직과 또 이 진폐 산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예우를 하는 이런 법안도 이끌어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강원도 여야 정치권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9조 원 시대를 넘어 우리 강원도 도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여는 이런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의원님께서 그야말로 윤핵관의 핵심 인사로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어제였죠? 윤 대통령을 국민의힘의 명예 대표로 네. 맞는 것과 관련해서 보도에서 의원님께서 당론상 가능하다. 당정 일체론을 언급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대통령님을 명예대표로 모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헌 당규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예직을 맡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께서 명예대표를 맡으시는 것과 안 맡으시는 것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당과 대통령 또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당정 분리니 하는 이야기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요. 우리 정부 여당 또 집권 여당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선거 때 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데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목소리로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이해를 합니다. 지금 당장 명예대표가 오르냐 그러냐 이런 문제는 논의할 바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경선 주자들의 경쟁 네. 그야말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경선과 관련돼서 전당대회의 어떤 의미, 이 전당대회 결과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당이 여당이 되고 난 다음 처음 치르는 전당대회입니다. 또한 내년 4월에 22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대통령은 우리가 이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집권을 했지만 우리가 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 의석 구조상 우리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이런 공약 이것을 이행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우리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에서 무난히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과 이 대통령실이 유기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당대표의 선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원들께서는 어떤 대표가 당을 이끌 때 과거 두 차례 선거 때와 같이 불의 화음이 일어나서 선거에 우리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막을 수 있는 후보인지 능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결과는 저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윤심 논란, 대통령의 당무 개입 네.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여당의 당 대표로 나오는 분들이 대통령의 마음을 사겠다라고 노력하는 것은 뭐 나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또 대통령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또 주장하는 것도 선거 전략상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을 직접 선거판에 끌어들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특정 후보를 향해서 호불호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후보가 대통령과 연대한 후보다 나는 또한 윤심이 나한테 명확하게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의 입장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또 언론에서 그 취재를 한다면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주변 분들의 올바른 처신이고요. 그래서 아마 연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윤심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이상 대통령을 전당대 선거판으로 이렇게 이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의 총괄 간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네요. 네. 최근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네. 논의가 있었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이 좀 많거든요. 어떻게 많습니다. 가닥이 좀 잡혀가고 있습니까? 국민연금 문제 때문에요. 예. 엊그저께 저희들 공부모임에서 어제죠. 이 전문가를 모셔다가 들었습니다. 이 연금 문제는 국회에 연금 특위가 구성돼서 지금 이 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연금 개혁은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3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인데요. 현 체제로 그냥 가게 되면은 2055년이면은 연금이 완전히 고갈돼 버립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개선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런 부담을 전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 우리 연금 개혁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수급률, 이런 수급률과 부담률을 조정하는 문제, 개혁 문제고요. 지금 우리는 9% 부담하고 40%를 받는 구조거든요. 예. 이 문제와 또 하나는 구조 연금 체계 개혁입니다. 국민연금이 있고 공무원연금 또 이 사학연금 등 여러 가지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연금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또 어떤 체제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해 당사자도 많고 또 이게 반드시 해야 될 또 이런 이 상황에도 처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국회 연금특위가 이 전체 국민들 여야와 우리 시민사회단체 이해 당사자들의 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서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설계해야 될 때가 됐다. 예.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될 겁니다. 네. 국민의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네. 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뒷받침, 네. 지지 네. 이런 역할도 하지만은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의견을 좀 표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네. 한 7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 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잡음이 일거나 논란이 된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국민공감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우리가 이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을 우리가 입안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이 모임이지. 예. 이게 특정 이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가 뒷받침하고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모임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4개월 앞으로 네. 다가왔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여야 의원 80여 명이 참여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죠. 이른바 여야할 것 없이 네. 그야말로 강원도 당으로서 협치와 공조가 상당히 빛났는데요. 의원님께서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 올리셨는데 네. 향후에 어떤 과제가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이 특별자치도법에는 우선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중앙부처와 또 지방정부와의 관계 예. 이런 것들이
조율되고 또 그다음에 이 조정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런 이해 당사자, 예. 당사자라기보다는 그 집단과 이 계층과 이 대화 타협을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런 이 입법 취지가 충분히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여기는 여야가 없습니다. 예. 오로지 강원도당만 있을 뿐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1호 법안 대표 네. 발의하신 게 일명 페트법, 네.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2045년까지 시효가 연장이 되고 네. 폐광기금도 뭐 대폭 늘었지 네. 않습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페트법 연장과 함께 경제적 회생을 위해서 자구책 마련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예. 우리가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진흥과 도시의 존립을 위해서 설치된 이 법인인데요. 예. 많은 재원이 조달이 됐습니다. 조성이 됐는데 그 재원의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가슴 예. 아픈 현실이고요. 많은 사업이 실패했고요. 이제 안정적으로 우선 강원랜드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20년 단위로 예. 자동차 운전 면허처럼 영속적으로 존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예. 또 재원의 이 출연도 과거에 순이익이 났을 때만 25%를 기금으로 납부했는데 예. 이제는 매출의 13%로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만약 종전의 방식이라면 400억 정도의 기금이 징수될 텐데요. 예. 강원도가 이번에는 1,500억이 넘는 이 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만큼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에 예.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난 거죠. 예. 이 재원을 효율성 없이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장기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폐광 기금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좀 더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 잘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의 조언과 또 이런 도움으로 예.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예. 지금 현재 너무 규제가 과도합니다. 예. 강원랜드가요. 이 규제를 좀 완화해서 이 강원랜드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후방 경제 효과, 측방 경제 효과가 좀 더 확대되도록 자율성도 우리가 확보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OX 퀴즈를 통해서 앞에 편말이 있거든요. 네. 예, 생각과 바람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질의응답, 질문과 네. 답변이 다 끝난 이후에 부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OX 퀴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의 열쇠, 국회에 있다. O를 들어주셨고요. 윤핵관이라는 타이틀, 사실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 하시는군요. O를 들어주셨고요. 전국 최대 교통오지라는 오명, 내 임기 내에 반드시 벗어나겠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폐광지 경제 회생, 강원랜드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O를 들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은 주관식입니다. 삼선 의원으로 가는 길에 네모를 잘 해야 한다. 이 네모를 채우는 거거든요. 뭐 어떤 걸 채우시겠습니까?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해야죠. 한 글자로. 네. 예. 일입니다. 야, 한 글자로 정리를 해줬네요. 네. 삼선으로 가려면 일 잘해야 된다. 뭐 삼선뿐만 아니라 예. 선출직은 일을 잘해야죠. 예. 예, 지역 주민들 또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인데요. 예. 일꾼 아닙니까? 일꾼이 일 못하면 그렇죠. 바꿔버려야죠. 네. 그렇군요. 윤핵관 타이틀이 많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사실은 이게 예. 윤핵관이라는 용어가 이 명칭 제대로 자체가, 사용되면 예. 제대로 사용되면은 그게 뭐 부담스럽거나 한 용어가 아닌데요. 예. 우리 당내에서 좀 이상하게 특정한 분이 이걸 부정적 의미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인용하다 보니까요. 예.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 대통령의 주변 사람으로서 예. 정말 처신에도 더 각별히 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언행에. 그러면서 또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을 정리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좀 짤막하게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도 예.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이 국비 9조 원을 넘어서는 이런 쾌거를 우리는 이제 거두었습니다. 예. 그게 모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온갖 규제, 특히나 수도권에 이런 맑은 공기,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은 피해가 큽니다. 또한 접경 지역에 우리 안보를 위해서 우리 희생당한 강원도민들의 이런 권리, 이런 걸 되찾을 때도 됐고요. 우리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 특히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막장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한 폐광 지역 주민들에 대한 네. 정부의 배려도 이끌어내야 된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폐광 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가지고 있는 저는 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권을 받아내는 것도 우리가 올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강원도 현안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진정한 협치와 공조가 이루어지는 국회 기대해 보면서 또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 활동도 함께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규 국회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올겨울 극심한 한파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들이 느끼는 난방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난방비 급등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선 내 탓 공방이 벌어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난방비 고지서를 공유하며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시민들이 속출했는데요. 난방비 많이 나오셨나요? 네,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셨어요? 지난달 거의 한 1.5배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11만 9천 얼마 나오는데 20만 원이 넘어갔어. 많이 오르셨구나. 네. 그래서 아껴 써야 되겠다고. 아기 키우고 있는데 저희는 난방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번 달에도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춘천 기준 1메가줄당 21.56원인데요. 1년 만에 4차례나 금액이 올라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4% 인상된 금액입니다. 4명의 손주를 돌보고 있는 강희자 씨의 집. 한 달 새 도시가스비가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만 해도 20만 원대인데 지금은 뭐 40만 원이 가까워지니까. 자다 보면은 이게 훈훈한 거야. 그러 보면은 올라갔어. 그래서 아침에 왜 이렇게 써? 그러면 추워서 할머니 올렸어요. 너무 안쓰러워요. 요새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낮은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설정했지만 급등한 도시가스비를 줄이기엔 역부족입니다. 특히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보다 더 많이 올라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요식업계의 경우 난방비도 고민이지만 조리부터 세척까지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2배가 됐습니다. 올해 172만 6천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1월에는 118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식자재가 많이 올라서 그 부득이하게 뭐 음식값에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그 공공요금이 오르면은 음식값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도 염려가 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도시가스비 추가 지원 대상에서도 자영업자들은 제외됐는데요. 공공요금 부담에 가격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격이 오르면 경기 불황기에 소비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영업난을 겪은 찜질방 역시 아직 일상 회복도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스요금 폭탄까지 더해져 그 타격이 더욱 컸습니다. 40%에서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한 900 정도 나오다가 이달에 1,400 나왔으니까요. 최대한도로 지금 줄이고 있는데도 더 이상은 줄일 곳이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오르게 되면은 찜질방을 접어야 될 입장에 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LNG 가스 전량을 수입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입 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도시가스 요금은 소폭만 인상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할부로 가격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조금만 올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차근차근 이제 균등하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 수요 급증을 고려해 올해 1분기 도시가스 요금은 일단 동결됐는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한시적 조치로 2분기 이후 상당폭 인상이 예정돼 있어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아무리 중산층이라고 해도 사실 비용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월급은 그대로고. 원체 노화가 된 아파트니까. 그지? 이런 데는 나라에서 조금 좀 보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얘기죠. 줄여주면 좋겠지만 그 단독적으로 나 혼자만 내려줬으면 한다고 내려주겠어요? 아기가 있으니까 계속 온도를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금액은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서 지원을 해주면 좋기는 할 것 같아요. 난방비 부담이 커진 시민들은 정부의 지원 확대를 바라면서 에너지 효율 높이기에 나섰는데요. 정부에서 이게 즉각적으로 반영을 안 해가지고 지금 좀 평활화를 이제 시켜가지고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그렇게 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우리나라 소비가 지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도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소비자들도 이제 뭐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열이라든지 어떤 소비 패턴을 조금 줄이는 방식을 조금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를 비롯해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인데요. 앞으로도 반복될 위기인 만큼 잠깐의 요금 할인 같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2월 16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